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가장 결정적인 변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왜 더 이상 단순한 예능이 아닌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해외 경기라는 파격적인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선 장시원 PD의 결단은 불꽃야구의 운명을 완전히 이 영상은 다른 방향으로 한 밀어넣고 시즌의 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불꽃야구라는 판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불꽃야구 시즌1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여전히 이것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예능야구의 연장선 혹은 또 하나의 관찰형 스포츠 콘텐츠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꽃야구는 그런 범주에 더 이상 속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웃음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놓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불꽃야구가 직면한 질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즌을 어떻게 더 재미있게 만들까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과연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훨씬 원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순간 불꽃야구의 모든 움직임은 최강야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출연자 1명, 장면 하나, 서사 하나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은 점점 과거의 그림자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국내가 더 이상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국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불꽃야구의 편이 아니었고 흐름이 끊기는 순간 이 프로그램은 선택지가 아니라 과거가 됩니다. 이때 장시원 PD가 꺼내든 카드는 해외였습니다. 이 선택은 감정적인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계산된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해외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의 연속성에 대한 해석을 느슨하게 만들고 제작구조 측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서사를 설계할 수 있는 출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해외였고 왜 지금이었을까요? 장시원 PD의 선택은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상 남아있는 선택지 중 가장 현실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국내에 머무는 순간 불꽃야구는 점점 비교되고 점점 축소되고 결국 소비된 뒤 사라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불꽃야구 시즌2의 본질은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즌은 스타를 소비하는 시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름들, 아직 결과보다 가능성에 가까운 선택들을 통해 판 자체를 흔들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의 출발점에 바로 장시원 PD의 결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불꽃야구는 왜 해외를 선택했고, 왜 중국이라는 무대를 택했으며, 어떤 인물들을 통해 이 위험한 실험을 증명하려 하는가, 그 모든 질문의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불꽃야구 시즌2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프로그램이 왜 더 이상 예능으로 분류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시즌1이 끝난 이후 불꽃야구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국내 야구 예능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그 중심에는 최강야구라는 거대한 기준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교였습니다. 불꽃야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서사를 만들든 시청자의 시선은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됐습니다. 이건 최강야구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은 콘텐츠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출연자 구성, 경기 방식, 연출의 톤과 방향성까지 모든 요소가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불꽃야구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체제로 소비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게 이 상황은 치명적입니다. 차별성이 흐려지는 순간 콘텐츠는 평가가 아니라 소비되고 소비된 콘텐츠는 빠르게 잊혀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의 압박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커리어는 계속 흘러가고 있고 기회를 놓친 선수에게 다음 무대는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시청자의 기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즌이 멈추는 순간 관심은 다른 이야기로 이동합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국내에 남아 비교의 틀 안에서 점점 작아질 것인가? 아니면 아예 판을 바꿀 것인가? 장시원 PD는 여기서 버티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을 고르는 방식은 불꽃야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의 핵심 자산은 스타도 기록도 아닌 흐름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끊기는 순간 프로그램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라는 카드는 이벤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무대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작동하던 비교의 프레임을 해체하고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느슨하게 만들며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는 제작진에게도 출연 선수들에게도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됩니다. 이 결정이 무모해 보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시원 PD의 계산은 정반대였습니다. 국내에 남는 것이야말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었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관리 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 시점에서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해외 촬영, 장기 체류, 법적 대응, 제작 구조의 재설계까지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이 프로젝트는 소규모로 설계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불꽃야구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비교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른 게임을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해외라는 선택은 도피가 아니라 선언이었고 불꽃야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왜 수많은 해외 무대 중에서도 중국이었을까요? 이 선택의 진짜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꽃야구가 중국이라는 무대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다른 선택지들이 왜 배제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해외라고 해서 모든 무대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닫힌 시장이기도 합니다. 일본 야구리그는 이미 완성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고 외부 프로젝트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촬영 환경, 연출 개입, 선수 활용의 자유도 역시 극히 제한적입니다. 불꽃야구가 일본을 택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판을 여는 선택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무대는 크지만 비용과 리스크가 지나치게 큽니다. 촬영 인프라, 체류 비용, 보험, 법률 문제까지 고려하면 시즌 전체가 자본 논리에 잠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무대에서는 불꽃야구가 주도권을 쥐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그와 시장의 부속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선택지를 제외하고 남은 공간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리그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바로 이 미완성 상태가 불꽃야구에게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경쟁은 충분히 치열하지만 일본처럼 폐쇄적이지 않고 미국처럼 자본 논리에만 지배되지도 않습니다. 중국 무대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입니다. 촬영과 경기 운영, 선수 활용에 있어 조율 가능한 여지가 많고 새로운 포맷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불꽃야구는 이 여지를 활용해 단순한 예능 촬영이 아닌 실제 경기와 콘텐츠의 경계를 흐리는 방식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국제 스카우트의 시선입니다. 중국 리그는 아시아 야구 시장에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무대입니다. 완성된 리그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목받지 못하는 무대도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경기, 한 장면은 단순한 예능컷이 아니라 실제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이 때문에 불꽃야구의 해외 경기는 보여주기용 이벤트가 아닙니다. 선수 개인에게는 실질적인 시험장이 되고 프로그램에게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장치가 됩니다. 성공하면 불꽃야구는 예능을 넘어 경로를 바꾸는 시스템이 되고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다음 선택을 위한 데이터로 남습니다. 여기서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라는 말이 현실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투자는 단순히 선수 연봉이나 제작비에 쓰이는 돈이 아닙니다. 해외 리그와의 협력 비용, 장기 체류를 위한 인프라, 법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구조까지 포함된 시스템 투자입니다. 불꽃야구는 한 번의 승부로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몇 경기, 몇 명의 선수, 제한된 스토리로 조각을 나눠 증명하려 합니다. 이 방식은 리스크를 낮추는 동시에 성공했을 때는 그 어떤 예고편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해외, 중국, 그리고 새로운 규칙. 다음으로 남은 것은 이 판 위에 올라갈 말들입니다. 왜 문교원과 강동우라는 이름이 선택되었는지, 그 이유가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불꽃야구 시즌2에서 문교원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스타도 아니고 이미 완성된 선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완성 상태야말로 불꽃야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문교원은 한 번에 설명되는 선수 유형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상징적인 선택은 포지션 전환이었습니다. 내야에서 외야로 이동한다는 결정은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커리어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선택은 실패하면 변명할 수 없고 성공하면 모든 평가를 뒤집는 도박이기도 합니다. 불꽃야구는 바로 이 지점을 원했습니다. 화려한 기록이나 이미 소비된 서사가 아니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선택. 문교원이 외야에서 강한 송구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장면은 단순한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그 장면은 불꽃야구가 시즌2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포지션도 경로도 고정되지 않는다. 불꽃야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교원의 전환은 개인의 도전이면서 동시에 프로그램의 방향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문교원이 외야에서 완벽한 선수로 자리 잡지 못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콘텐츠가 됩니다. 해외 무대에서의 적응, 실패, 그리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은 예능적인 연출을 넘어서 실제 선수의 경로로 기능합니다. 불꽃야구는 문교원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 생태계에서 이미 정해진 길을 벗어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늦었다고 평가받는 선택이 정말 늦은 것인가? 이 질문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누군가는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문교원은 소비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증명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성공하면 불꽃야구는 한 명의 선수 인생을 바꾼 프로그램이 되고, 실패하더라도 이 실험은 다음 선택을 위한 기준점이 됩니다. 불꽃야구는 스타를 데려와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직 이름보다 가능성이 큰 선수를 무대에 올려 그 선택이 옳았는지를 함께 지켜보게 합니다. 문교원은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성립하는 순간 불꽃야구는 예능이 아니라 경로를 제시하는 플랫폼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문교원만으로 판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불꽃야구는 또 다른 유형의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반응을 보기 위한 카드, 바로 강동우입니다. 강동우라는 이름이 불꽃야구 시즌2에서 갖는 의미는 문교원과는 결이 다릅니다. 문교원이 선택과 전환의 상징이라면 강동우는 과정과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그는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선수가 아닙니다. 강동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쓰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기량도, 서사도, 향후 방향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불확정성이 불꽃야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강동우를 통해 하나의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승패가 아닙니다. 해외 무대에서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시청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입니다. 고전하는 모습조차 콘텐츠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장의 서사가 실제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불꽃야구는 강동우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측정합니다. 완성형 스타가 아닌 선수의 서사에 시청자는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가? 실패가 반복될 때도 관심은 유지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즌 전체의 설계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강동우의 역할은 그래서 매우 냉정합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라 지표입니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 표정 하나, 경기 이후의 반응까지 모두 데이터로 축적됩니다. 이 데이터는 다음 시즌, 다음 인물, 다음 선택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꽃야구가 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수에게 결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의 과정을 무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강동우는 그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시청자가 그의 성장 과정에 반응한다면 불꽃야구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선수의 경로를 실험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반대로 반응이 없다면 그 또한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불꽃야구는 다음 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강동우는 결과로 기억되는 선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시즌 전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등장합니다. 선택의 실험이 아니라 선택 그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이름. 바로 최수연입니다. 최수연이라는 이름이 불꽃야구 시즌2에서 등장하는 순간 이 프로그램의 성격은 한 단계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합류는 실험이 아니라 선택의 증명에 가깝습니다. 문교원과 강동우가 과정과 반응을 보여주는 카드였다면 최수연은 방향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고 동시에 완전히 소비된 인물도 아닙니다. 이 균형이 바로 불꽃야구가 그를 필요로 한 이유입니다. 불꽃야구가 만약 단순한 실험 프로그램이었다면 최수연이라는 이름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를 시험하는 단계를 넘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최수연의 존재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무대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메시지입니다. 최수연은 지금 당장 성과를 내지 않아도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합류 자체가 불꽃야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선수 개인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 선택은 프로그램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의 진짜 목표가 드러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해외 무대, 젊은 선수들, 그리고 선택된 인물들의 조합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향합니다. 불꽃야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국내 예능의 또 다른 변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수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플랫폼이 될 것인가? 해외 경기라는 선택,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그리고 문교원과 강동우, 최수연으로 이어지는 인물 배치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안전을 버리고 통제 가능한 위험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택이 성공한다면 불꽃야구는 더 이상 최강야구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축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이 시도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증거로 말입니다. 장시원 PD의 결정이 과감해 보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제작자는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불꽃야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흐름을 잃는 순간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즌2의 판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이름들이 있습니다. 문교원, 강동우, 최수연. 이들이 만들어낼 결과가 무엇이든 불꽃야구는 이미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구조입니다. 해외 경기, 젊은 선수, 상징적인 선택이라는 요소들은 각각 따로 보면 파편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로 묶이는 순간 이 프로그램의 설계 불꽃야구는 한 시즌의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살아남는 방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능 야구가 결과 중심이었다면 불꽃야구는 선택 중심입니다. 누가 이겼는가 보다 왜 이 선수가 이 무대에 서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불꽃야구를 단순한 컨텐츠가 아닌 구조 실험으로 만듭니다. 해외 무대는 그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굳어버린 평가 기준과 비교 구도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는 새로운 서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소비됩니다. 하지만 해외라는 공간은 불꽃야구에게 다시 질문할 시간을 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그리고 시청자는 무엇에 반응하는가? 문교원은 선택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강동우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드러냅니다. 최수연은 이 모든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불꽃야구가 그리고 있는 지도의 서로 다른 좌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꽃야구가 이 구조를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솔직함이야말로 불꽃야구가 기존 예능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만약 문교원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강동우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은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최수연이 압도적인 결과를 내지 않더라도 그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증명합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 자체가 불꽃야구의 가장 큰 투자입니다. 그래서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는 과장이 아닙니다. 이 돈은 화면에 보이는 경기 장면만을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브랜드를 지키고 다음 시즌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불꽃야구는 한 번의 흥행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번의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장시원 PD의 결정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선택은 용기가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멈추면 사라지고 움직이면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움직여야만 다음이 존재한다는 판단입니다. 불꽃야구는 그 판단을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시즌2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예능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이 됩니다. 선수를 소비하는 무대가 아니라 선택을 실험하고 기록하는 공간으로 말입니다.